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놈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제목부터 웅장하다. 한국 자유와 중국 자유의 공통점. 와우!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느낌은 뭐였냐면, 사실상 그런 시민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을 못 따라가는 게 있거든. 특히나 운전할 때 그런 것만 봐도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보는 시선으로 중국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중일을 놓고 봤을 때 뭐 특정 부분에 있을 때 보통 한국이 가운데에 있거든. 뭐 매너로 봤을 때나, 그리고 뭐 자여의 강도로 봤을 때 그 싸납거나 아니면 이게 주 같은 강도로 봤을 때 일단 일본은 넘사벽이잖아. 그리고 일본이랑 한국을 비교하면 한국이 꼴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중국보다는 한국이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뭔가 서로 이렇게 뭔가 그 여러분 만화 같은 거 보면 서로 막 공명하는 경우가 있잖아. A랑 B가 있으면 서로 공명을 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게 있잖아. 근데 한국 자유와 중국 자유를 보면 분명히 이 부분에서 공명을 일으킨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머리 좀 묶고, 아씨 머리 푸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좀 재밌는 걸 봤거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뭔가 중국 자유에 대한 얘기인데, 중국도 지금 와서는 여자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높아졌잖아, 남자에 대해 가지고. 그런 인터뷰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참고로 중국의 인구의 95% 이상은 월 100만 원을 벌지 못한다, 요걸로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지나가는 자유들에게 월급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how much? 얼마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가 한 달에 1만 위안은 벌어야죠로 시작을 해. 그래서 1만 위안이 상위 1%지.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한 1%가 연봉 몇 억이지? 5%가 연봉 1억 컷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좀 높은 걸 요구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자유들은 3만에서 4만 위안, 540에서 720. 요게 요게 이게 딱 이 540에서 720 정도가 한국에서는 보통 그 여성들에게 물어보잖아. 어느 정도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면 보통 월 500, 600 정도 얘기하거든. 딱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공교롭게도 그 사실 그 정도의 금액을 원할 수 있지. 근데 여자가 그만큼 이쁘면 되는데 내가 보기엔 별로 안 이쁜 것 같아. 근데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은 50만 위안과 집과 차가 있어야 된다를 얘기하고, 마지막 자연은 당당하게 나와서 9억을 요구합니다. 500만 위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좀 보니까 좀 이쁘장하긴 해. 그치? 약간 그 사람 닮은 것 같지 않아? 인기 유튜버 중에서 힙합이라고 있거든. 밥 잘 먹는 애 있는데 약간 힙합 닮은 것 같은데. 근데 피식 웃으면서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가 돌아다니면서 커뮤니티 반응은 뭐냐면, 한국과 중국이 정말로 비슷하다. 팬짱 일체 보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고, 야 K 드라마 더 수출해라. 크크크크, 약간 이런 반응이야. K 드라마가 너무 잘 뻗어 나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와중에 쟤네 중위 임금은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류의 맛이 어떻냐? 약간 이런 반응이었거든. 굉장히 재밌어하는 분위기야. 야, 드라마의 힘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김지영한테는 상을 줘야 된다. 중국에도 독을 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K 보르노 효과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문득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방금 전 말했던 그 공명 효과라는 걸 느끼게 됐거든. 사실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 한국 내에서도 중국의 그 댓글 작업자가 작업하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 우마우당이라고 해가지고 여론이나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그런 자난과 자유의 그런 대혐오의 장을 부채질하는 애들 중에서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 실제로. 정직원들이란 말이야,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런 분열을 계속 시도하는 세력들을 보게 되면, 그때도 여성시대 봐서 알잖아. 선족 누나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게.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따지고 보면 얘들이 우리나라한테 계속 긁어내고 있는데, 근데 난 이걸 보고 느낀 게, 야, 한국도 만만치 않게 중국을 긁어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뭐 마냥 뭐 한국 K 드라마 포르노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분명히 지금 중국 자유들의 콧대가 높아지고 마탱이가 가고 있는 그 중간에는 K 드라마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공통점 중에 하나는 통계를 볼 줄 모르는 것 같아. 한국도 보면 내가 항상 보여주잖아. 듀오나 이런 데서 보면 실제로 결혼 분담률이나 결혼 비용이 확실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반반 해가는 게 일반적이고 전체를 다 합치면 6대 4가 나오고, 뭐 반대로 여자가 조금 더 많이 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뭐 아쉬우면 아쉬운 사람이 돈을 더 쓰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남자가 일방적으로 다 돈을 다 해오고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미디어에서 뿌려서 그렇지 실제는 그렇게 나온 경우 잘 없거든. 근데 그런 것들 통계를 보지 않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중국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진짜 얼마인가 궁금해서 한번 봤거든. 중국도 소득이 높은 곳은 되게 높습니다. 베이징 신규 채용 평균 월급은 340이었어. 베이징 평균 월급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도 평균 월급이 한 이 정도 되거든. 한 340 정도 되면 지금 한 평균, 그리고 그게 프로테지로 컷하면 한 30% 정도 컷이 될 거란 말이야. 그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중국은 베이징이랑 상하이랑 그 나머지 외곽 차이가 엄청 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온 소득을 다시 한번 보자면 금융투자사인 중국국제금융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월 소득 가운데 약 18만 원에서 27만 원이 제일 많대. 2억 4,300만 명이래. 2억 4,300만 명이 18만에서 27만 원을 받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약간 300충에 해당되는 그 구간이 2천에서 3천 위안인데 이게 약 36만에서 54만 원 정도 규모.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금 전 말했던 그 베이징의 평균 소득을 전체 모수로 놓고 보잖아. 그러면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급여 소득자를 통틀어 가지고 월 소득이 2만 위안, 약 358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700만 명 있는데 이게 중국 전체 인구의 0.5%라는 거야. 그 0.5% 이야기를 쟤네들은 되게 쉽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야 어떻게 소득을 안 보니 통계를 안 보니 쟤네들은 이거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야, 그지? 한국이랑 중국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난 이런 걸 보면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진짜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실제로 그런 한국의 드라마 그 포르노의 효과라는 게 일본 중국에 분명히 크게 작용한 거는 아무도 모를 거란 아무도 무시할 그 말에 대해 의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자면 공산당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 그래서 그 나름 중국 수뇌부들은 진짜 개 엘리트들만 모아놨는데 얘네들도 한국의 포르노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마탱이 가기에는 뭐 생각을 못했겠지.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구조부터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가속화하게 된 것들 중에서는 보게 되면 한국을 마탱이 가게 한 것 중에서는 중국에서 오게 된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단편으로 뭐 사실상 집을 해오는 문화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도 원래 그랬습니다. 집을 사오는 남자가 집을 해오는 게 일반적이었어, 대만도. 근데 지금은 대만은 왜 반반하게 됐냐면 그냥 집값이 비싸니까 그냥 유연하게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미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반띵반띵한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근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우겨대니까 통계를 못 보고 끝까지 이제 계속 야, 내 주변에 미영이는 뭐 해왔더라 막 이러고 계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계를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따지고 봤을 때 한국에서도 굉장히 안 좋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마탱이를 가게 하는데 뭔가 공명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정말로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목도리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이거 지금 버섯 말리고 있거든. 버섯 말리고 있거든. 그래서 잠깐만. 이게 버섯 말리다 딱 나중에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단 말이야. 근데 자꾸 이 버섯 먹지도 않고 자꾸 이러네. 이 새끼. 하나 던져줘야겠다. 자, 복돌아, 들어 가.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고, 참,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재밌지, 그치? 중국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독을 뿌렸단 말이야,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뿌렸다는 걸 생각해보면 뭔가 조금
뿌듯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좀 재미는 있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